안녕하세요. 작가 신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29에 제가 신을 모시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것까지 말씀드렸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좋았죠. 신을 모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는데 그 세계에 제가 몸을 담고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한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면 일단 얼굴을 안 쳐다봤어요. 얼굴을 안 쳐다보고 부채로 제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울을 들고 흔들면서 제가 신을 청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냥 저는 막 했어요. 그 얘기가 맞든 틀리든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야만 됐지 그걸 제가 참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님이 오는 대로 이제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나면 어떤 손님들은 그러세요. 왜 생년월일을 안 물어보세요? 묻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선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이렇게 젊은 양반이 어떻게 이런 길을 걷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저는 이제 원했죠. 그렇게 이제 저는 손님을 보는 스타일이 조금 달랐어요. 그렇게 손님을 보고 있는데 자꾸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맞는가라는 그런 이제 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신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저한테 갈등이 뭐가 오느냐면 정말로 신이 시키는 일인데 이 일을 제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얘기를 듣는 분이 정말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제 말을 믿고 따라줄 것인지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좋은 처방전을 내려줘도 그 처방전을 들은 환자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명의도 소용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말 제 생각이 아닌 어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한테서 나오는 얘기를 진실로 해드리면 그걸 받아들이는 분이 얼마나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저는 제대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게 뭐였냐면 정말로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분은 정말 너무나 아프고 힘든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면 알았습니다 해놓고 이제 나중에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이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반면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이제 정말 열심히 따라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변화가 돼서 이제 좋게 변하는 걸 또 이제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일로 힘들었던 게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느냐면 제가 어떤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느 한순간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제가 그 왜 두려웠느냐면 제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걸 어느 한순간 제가 그걸 느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잘 말해야 되고 틀리지 말아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그런 거를 제 스스로가 이제 딱 규칙을 정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준다는 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속에 저희 신랑이 이제 건설업을 하시는 분인데 건설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건설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두려움도 있는데 그 속에 신랑이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이제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서.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신랑이 이제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20년 전 그때만 해도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신랑도 이제 술을 먹으면 뭐 지구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술을 이제 가하게 먹고 이제 외박하는 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의 다툼도 자꾸 생기고 이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제 철칙이 뭐였냐면 내 가정이 편안해야 남의 가정도 밝힐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항상 저는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예를 들어 신랑이 술을 먹고 이제 집에 안 오고 이제 제가 신경을 집에 쓰게 되면 저는 이제 그날은 손님을 안 보는 거예요. 아무리 예약이 돼 있어도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제 손님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내 가정도 못 지키고 못 밝히면서 남의 가정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운운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제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 저희 집은 이제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안 편하면 이제 저는 이제 손님을 안 보고 이제 내 가정을 밝히기 위해서 더 기도를 하고 이제 더 그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는 속에서 이제 저는 자꾸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아이들도 커지면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신랑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막 가정적인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손님을 상대할 때마다 이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불륜 뭐 이런 게 없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참 많았어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도 많았고 이랬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결론을 내려줄 때 제가 이제 이쪽 편도 들어줄 수도 없고 저쪽 편도 들어줄 수도 없고 이제 그게 참 인간적으로 저는 이제 그게 참 힘이 들었어요. 그런 걸 이제 제가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제 그 부분이 분명히 이제 그 집 양갓집의 조상님이라든지 신이 이제 얘기할 때는 이제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사랑의 눈이 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제가 이쪽 욕심 부리고 저쪽 욕심 부리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도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게 이 보살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좋아서 행복해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10명의 손님이 오신다면 1명 정도가 이제 지금 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정말 100명 중에 1명이라면 나머지 이제 99명은 힘들어서 오시거나 어려워서 오시거나 아파서 오시거나 좋지 않은 환경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지 결코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막 힘들고 불행하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왕자로 계시면서 이제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떤 그런 이제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3년이 지났지만 정말 이 길을 안 가고 싶다.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냥 일반 가정주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는 이제 과감하게 제가 모시고 있던 법당을 이제 다 그냥 부셔버렸어요. 다 부셔버리고 이제 다시는 이제 이 길을 안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죠. 그냥 제 마음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더 그 생활이 이제 제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막 너무 막 신랑하고의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신랑이 하는 일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이 또 흘렀어요. 몇 년이 흐르면서 신랑하고 이제 저하고는 사니 안 사니 하면서 이제 막 정말 죽일 듯이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이제 법당을 정리를 하면서부터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신랑은 신랑대로 이제 일이 잘 되었었는데 그게 점점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이제 신랑이 대구에서 일하다가 이제 다른 먼 거리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숙식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여자를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우리는 이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이상한 거는 어느 날 이제 우리 신랑이 포항 쪽에서 이제 아파트 일을 하고 계셨는데 허리가 아파서 이제 신랑이 그때 이제 허리 디스크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파서 집에를 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 누구야? 이러고 이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제 입에서 이 여자 누구야? 라고 물으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러고 신랑이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키는 얼마만 하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옷도 파스텔 톤의 옷을 좋아하는데 이 여자 누구냐고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냐 그러면서 나 들어가서 잘난다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뒷모습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웃기고 있네 네가 잠을 자? 이러고 이제 제가 킹 그러고 이제 좀 그랬죠. 그러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신랑이 5분도 채 안 돼서 다시 나오더니 제 옆에 딱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땡땡이라는 여자 누구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름을 탁 대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혹시 미행 붙였냐고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밤에 이제 제가 꿈을 꾼 게 있으니까 이름이 이 땡땡이고 어떻게 생긴 여자고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냐고 얘기를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그때서 줄담배를 뻑뻑뻑뻑 이제 계속 피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말한 이름의 여자가 맞고 그 여자를 이제 교제를 하고 있고 그 여자를 이제 내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그 전날 꿈을 다 꿨기 때문에 제가 꿈꾼 대로만 얘기를 했는데 신랑의 입에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되었잖아요. 제가 아무리 싫다고 법당을 다 때려치우고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저한테서 신은 떠나간 게 아니고 오히려 저한테서 신은 점점 더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꿈으로 모든 걸 받고 신랑이 이제 제가 없는 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거를 제가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랑한테 이제 이 여자 누구야 이러고 이제 제가 확인을 100%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하고 저하고 이제 고비가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도저히 이제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제가 법당을 안 하겠다고 치우고 불과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신랑하고 저하고는 같이 안 살겠다 이혼 도장을 찍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법당도 없고 신랑도 없고 자식도 신랑이 이제 저한테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는 그런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50살이 넘어서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어떤 그런 명이라는 틀이 자기만의 요렇게 살아가라 하는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싫어서 그 틀을 깨버리기 위해서 부셔버렸지만 결국은 다시 그 틀이 저를 조여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에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생활은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냥 제 명이 이끄는 대로 그냥 저는 살아갔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생활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저한테 주어졌는 명대로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라는 존재는 없었고 어떤 무속인으로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왔고 그 살아옴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진정한 신은 줄 아는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세요. 본인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를 돌아보시고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주인공이 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나이에 가정이 있거나 지금 내가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살 수 있고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요. 하루 24시간 중에 오롯이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가져보세요. 그게 어떤 나의 행복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